일단 전세권도 의의가 뭐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그래서 전세금 지급이 필수고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라 그랬죠. 자, 성질. 타인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객체로 하되 농경지는 제외된다 그랬죠. 1번, 2번. 양도 상속할 수 있고 다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 그랬지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고요. 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아주 독특하다고 그랬죠.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하는데 양가로 1번 반드시 지급하라. 불지급 특약은 무효다. 다만 3번 중요하죠.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오죠. 이거. 4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양도할 수 없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갑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있으니까 분리양도할 수 없다. 대원칙. 특히 전세권만 분리양도는 절대로 안 된다. 을이 전세권만 팔아먹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반면에 을이 전세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 즉 부동산은 사용수익을 을이 계속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원칙은 안 된다. 근데 예외 가능한 경우가 2개가 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용익물권의 성격이 소멸한 경우하고 전세권 존속 중 조건부 양도 요 2개는 가능하다. 특히 요거 존속 중 조건부 양도할 수 있다. 꼭 기억해. 그게 양가로 4번.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전세금은 을이 목적물을 훼손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충당한다. 예를 들어서 을이 전세금을 1억 줘놨는데 을이 건물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갑에게 3천의 손해배상이 생겼다. 그럼 나중에 갑은 전세금 1억에서 3천을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갑이 이거 말고 2천 빌려준 게 있다. 이거는 전세금에서 깔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채권 이외 채권까지 상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 전세권의 저당권을 갖고 있던 병이 전세권에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해서 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갑이 손해배상 채권 이외 채권을 까겠다. 상계. 이걸로 대항할 수는 없다. 이거는 주장 못한다. 그게 5번. 전세금은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만 충당하는 거지 그 이외 채권까지 충당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대여금 채권 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물상대위를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저 2천 대여금까지 까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거의 조금 까다롭지요. 전세권 취득하는 거 99% 계약이라 그랬죠.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 따라서 다음 페이지 인도는 요건이 아니고
그 다음 3번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등기도 유효하죠. 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전세금 줬을 거 아닙니까?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유효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기간 조문 외워야 되죠. 312조 1항 최장 10년.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단 2항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했다. 1년으로 본다. 최단 1년. 그죠? 맨 밑에 만약에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313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한다. 312조 1항 2항과 313조 묶어가지고 같이 기억하시고요. 가운데 312조 3항 약정갱신이죠.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한다. 4항 법정갱신이죠. 역시 건물전세권만 건물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을 때 또다시 313조가 적용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마지막 판례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 필요 없다. 갱신에 따른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전세권의 효력 중에서 오른쪽 304조와 305조 305조는 아까 법정상권에서 봤고요. 304조는 뭐죠?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를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이게 304조 1항이죠. 305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세권을 취득한다는 거. 3번, 4번 상인관계 적용되고요. 5번 309조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그 말은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리고 306조 전세권 처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며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가배동이 필요 없다. 다만 설정으로 금지특약할 수 있다. 금지특약. 또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308조. 306조와 308조 좀 확인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담보 제공은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 저당권자, 전세권 저당권자. 첫째,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 자,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고요.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물상대유 어떻게 해요? 지급 전에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되죠. 그게 물상대유죠.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 주의 A, B에 나와 있죠. 그럼 전전세는요. 전전세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전세금의 지급과 부기등기로 전전세권 등기까지 하는 또 다른 전세권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세권자 등기 밑에 전전세권자 이렇게 등기가 돼요. 물권입니다.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되죠.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고 이거는 지금 다 남의 물건이에요. 여기 전세권. 전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전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플러스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어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전전세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아까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된다 그랬죠. 따라 311조 용도에 따라 사용시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에 반가로 1번 밑에 반가로 3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네요.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당사자는 전세금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대. 오른쪽 증액 제한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고 1년 내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죠. 4번 설정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신소유자에게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되겠지.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 2개. 용도에 따라 사용시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한 소멸과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 통고한 소멸이 있고요. 목적물 멸실은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전세권이 소멸하면 첫 번째 317조 동시행관계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다. 그거 확인하시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넣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에서 2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가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 돼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요거 하나 하고요. 일부 전세권자 5층짜리 건물에 5층이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고 단 전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경매 신청은 안 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반가로 3번 전세권이 소멸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부착해둔 자신 소유 부속물을 수거하여 목적물 원상에 복구해야 되는데 이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부속물을 팔아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한다. 또 하나 전세권자도 설정자에 대해서 2가지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와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도 부속물을 사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16조 1항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2항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뭐는 없다. 당연히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이 정도. 이게 전세권. 나올 만한 지문들은 다 체크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가? 주로 나오는 것만 보시면 돼요. 196